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원 예민수입니다. 예, 어제 우리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방향성이었는데요. 어제 아침에는 강하게 출발했다. 오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조금 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2%, 코스닥이 3% 다시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결국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이번에 급락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결국은 이제 향후의 방향성들이 급등보다는 옆으로의 조정, 오르내리면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간 조정이 좀 더해질 수 있다는 걸 어제 보여준 거고요. 어제는 특별히 또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는데 상당수가 ETF 물량이라는 거죠. 상승 시에 효자 노릇을 했었던 ETF 물량, 그리고 레버리지 물량도 많았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하락대가 되니까 하락 요인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그런 수급상의 부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해서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의 조정이 좀 왔는데 이번 주도 이제 오늘 내일은 전반적인 이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396, 2,400이 깨진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830선에 와 있습니다. 야간 선물은 0.5% 정도 올라서 오늘 우리 상대적인 좀 차별화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줍니다. 미증시는 저도 이제 어제 밤에 늦게까지 봤는데 한 100포인트가량 또 오르기도 했는데요.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다우가 다시 좀 약보합권으로 끝났고요. 나스닥 기술주가 0.9% 좀 밀려난 흐름들입니다. 약세 마감했습니다. 예, 목요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출발 마켓온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시장의 길을 묻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아쉬움이 있고요. 밀린 것들이. 예. 지수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전에 4% 하락할 때보다도 낙폭이 큰 게 아니라 이제 좀 내성이 좀 생겨서 그런지 안정감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흐름을 읽어봐야죠. 어제 상황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다르게 느꼈었는데, 왜냐면 우리 전전일 시장에서 미국 낙폭을 상당 부분 이제 강하게 반영을 했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낙폭보다는 훨씬 더 우리 시장이 할 만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날 코스닥이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그렇죠. 지었었고, 예. 장중에 양봉을 길게 뽑았으니까 어제 증시에서 사실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어제 장중에 가장 큰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음봉이 길었을까? 어제 자세히 보신 분들은 계산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어제 우리 거래소에 음봉이 하나 떴는데 이게 얼마짜리 음봉인지 혹시 계산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아래 폭이요? 네네. 네, 글쎄요. 말 그대로 장대 음봉이고요. 네. 87p짜리 음봉입니다. 위아래 계산하면. 그러니까 시가부터 계산해서 어제 그렇죠. 시가에서 어제 종가가 저가로 끝났으니까 이 봉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네. 무려 87p짜리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일 아침 시황만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이건 단순 조정이지 전 아직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어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도무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 읽었던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분명히 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상승장을 보면서 안이해진 결과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제 외국인들 움직임도 주목이 가능했겠습니다만 정말 주목 가능한 움직임은 어제 또 기관에서 나왔거든요. 예. 기관에서 낙폭이 금투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출회가 됐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매도가 나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양쪽에서 매도를 밀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딱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개인 투자자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면 수급이 좀 꼬일 텐데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뭐 다들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그러니까 아침 시가 갭으로 3% 딱 두드려 맞고 시작하면 차라리 속이 편해요. 오늘 웬만하면 장중에 음봉 안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낮게 출발했으면 그날은 진입해서 치고받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는데, 네. 어제 같은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들어가는 족족이 물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 들어서 제가 최근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꽤 오랜 기간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었던 시장이 아닌가. 투자 심리가 이만큼 얼어붙어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별다른 이유를 찾기가 사실 어려웠거든요. 어제 87p짜리 음봉이 왜 떴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마땅히 대답할 만한 게 없어요. 만기일 관련해서나 이런 매물들이 좀 미리 나온 건 아닌가요? 만기일 때문이라,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 부분이라고 하면은 오늘 그대로 다 돌려주던가. 네, 그게 좀 어렵겠죠. 네, 그러기도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어제 장중에 보였던 변화라고 한다면 미증시 선물이 좀 장중에 약했다라는 거. 네.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이만큼 87p짜리 음봉을 두드려 맞을 정도면은 이거 지금 시장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미증시도 다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고저가폭 변동이 500p가 넘더라고요. 여기 500p도 지수로 따져보면 한 2%짜리 변동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다. 그러면 퍼즐 맞추는 조합은 꽤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싸 보이니까 그냥 덥석 받는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조합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고, 이 그림 뜨기 전까지는 사실 시장에서 제대로 돌렸구나라는 그림을 얘기하기 어렵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주식쟁이들 다 똑같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이만큼 밀었으면, 이격이 이만큼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으면, 과거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오를 때도 됐다. 우리가 이격도군요. 긴 시장 상승으로 올라오면서 학습 효과에 따르면 빠지면 사면 올라오더라라는 게 우리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죠. 학습 효과도 있고 단기 낙폭도 충분히 컸고, 사실 지난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우리 월요일 종가가 거의 2,600이었어요. 지난주 월요일 종가가. 근데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를 거쳐오면서 특히 최근 4거래일간의 낙폭만 계산해 보시면 이거는 최근에 찾아보기 어려웠었던 단기 낙폭이거든요. 그럼 눈으로 보는 거는 다 싸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싸 보이니까 이제 사고 싶은 니즈는 점점 높아지는데, 시장에서 정말 방향성을 이끌고 가는 외국인들 쪽에서 보면 그 움직임이 전혀 안 나와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굉장히 낮게 미증시 급락을 반영하면서 출발한 날 시장은 양봉으로 길게 채워갔는데, 외국인들은 선물을 1조 원 매도를 찍었어요. 그러면 어제 같은 시장에서 이 매수 쪽으로 반영이 나왔어야 추가적인 윗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장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컸고요. 종가로 봤을 때는 3,600억 매도가 나갔습니다. 우리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선물 거래 어떻게 해요? 증거금만 내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물보다는 레버리지가 큰 상품이 파생, 선물입니다. 그럼 포지션을 다시 위쪽으로 구축한다라고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변할까요? 선물 시장 쪽에서 포지션이 제일 먼저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퍼즐 조합은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단기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찍어 내리는 포지션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 이게 파란색으로 찍힐 게 아니고 빨간색으로, 그것도 꽤 의미 있는 이 물량값이 찍혀야, 이거 단위를 억 원으로 표시를 한 건데
의미 있는 외국인들 선물 개선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 취약한 시장을 강하게 돌리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물론 세트 반응으로 같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쪽 움직임도 보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의 탄성이 살아있는 시장과 죽어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전 이틀 거래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크게 시장에서 언더를 때리지 않습니다. 언더퍼폼을 때리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낮게 출발해도 양봉을 채우고 이 장중 낙폭이 좀 줄어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는 과거에 비해서 뭐 꽤 많이 줄었죠. 현격하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넘버원이 탄력을 회복하지 못하더라. 이런 그림이면은 사실 지수값 얘기할 때는 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 조합이 일단 맞아 들어가야 이 취약해진 시장에서 지수라도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87피짜리 음봉을 본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잠깐 봤었던 부분입니다만 어제 미증시에서 빅스 빠졌어요. 예, 빅스가 큰 폭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어제는 달러의 반등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다소 불편함을 좀 만들어냈었죠. 어제 부채 한도 협상도 합의가 됐고 2년짜리니까 이번엔 단발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호재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못하고 있는 과정인데 과거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빅스 30 한번 찍고 매도물 한번 쫙 기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빅스 30 터치한 다음에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빠진 적도 있어요. 네, 물론 빠진 적도 있지만, 네, 그래서 주로 보시게 되면 빠진 적보다는 오른 적이 많고요. 예. 평균값으로 따져보면 플러스 값이 나오더라. 이후에 일주일간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 길었던 상승장에서 노이즈가 일부 만들어진, 수급적으로 노이즈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라고 읽는 게 맞지. 뭐 어제 시장 보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겁은 많이 먹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유를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깨지겠냐, 이유가 있겠지,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계속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마땅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마땅한 거를 좀 찾으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뭐 MRI 값, 뭐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값, 뭐 이런 얘기는 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내일 전쟁이 터져도 MRI 맥스 값은 1입니다. 1 이상 안 가요. 그리고 이 내일 전 세계 모든 종목이 다 상한가를 친다 그래도 MRI 값은 제로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로와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거의 제로에 근접했었던,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금 왜 해? 은행에다 저금을 왜 해? 주식해야지 라는 팽배했었던 그 위험 선호도 국면에서 지금 일부 좀 돌아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절반 정도 돌아 나온 거고 지금 중립적 수준으로 좀 과도했었던 위험 선호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 이 과정에서 과거에도 보게 되면 해당되는 구간들의 일부 조정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런 과정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를 못 찾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깨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미증시도 호재가 있었는데 호재를 반영하지 못했는데 그건 이유가 뭘까요?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예전에 뭐 개그 프로에서 우리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뭐 이런 뭐 코멘트가 좀 기억이 좀 나는데 우리 이머징 시장이 테이퍼 텐트럼을 몸으로 너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트라우마가 그때 우리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잖아요. 그때 중소형주들이 진짜 픽픽 나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모습 보시게 되면 국채가 튀면서 국채 수익률이 튀면서 선진단도 조정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이머징 단 정말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연준의 공석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피셔 부의장 나간 이후에 부의장석도 공석이고요. 5명의 이사석 중에서 지금 3석이 공석이고요. 지역 연은장들은 뉴욕 연은장을 제외하고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갔으니까 여기는 공석이 생기지 않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석에 과거 작년에 투표권 성향에는 지역 연은장들이 중립적이거나 비둘기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중립적이거나 매파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금리 인상 이후에 가팔라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 몸이 기억하는 테이퍼 텐트럼, 이런 부분들을 소위 좀 시장에서 좀 과하게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펀더멘탈리 봤을 때 이 약화된 요인은 거의 없는데 장중에 수급이 이렇게 취약하게 움직이는 이유들에 대해서 찾으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 워낙 가볍게 반응된 이 수가 높아 보인다. 이 이유는 우리가 취약해진 시장이기 때문이고, 개별적인 대한민국 시장의 강세 요인을 보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언더퍼폼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걸 한 방에 돌리기, 수급적으로 한 방에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 선물, 그리고 시가총액 넘버원 삼성전자의 아웃퍼폼, 이 두 가지 조합이 나왔을 때가 아마 그때쯤 돼서야 시장에서 반등을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게 오늘이 된다면 단기 낙폭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시 위험 선호가 높아지는 그림 쪽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표면적인 하락도 꽤 컸지만 그 이면에 그것보다 훨씬 더 위아래로 컸던 음봉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가지셨네요. 어제 장중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 이제 눈에 읽힙니다. 그러면 스탠스 변화를 가져야 됩니까?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일단 지금 스탠스 변화를 주기에는 저는 제가 잘못 읽어서 지금 자리에 온 거겠지만 지금 여기서 의견을 바꾸는 거는 큰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그래 버티기 잘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제 장중을 보면서 의견들이 많이 바뀌셨을 거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음봉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만약에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의 요인이 워낙 컸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이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대한민국 이 시장에 개별적인 강세 요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라는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면은요, 일단 첫 페이지 보시면 결국 올 게 왔어요. 저는 이 조치가 나왔을 때 저거 어떻게 실행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조세협약 맺어져 있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은데다가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거 핑계에 불과하다. 이거 영향력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라는 부분들 말씀 많이 드렸는데, 걸핏하면 빠지면 외국인 양도 차익 과세 우려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제가 그때마다 이거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일단 이유를 들어보면 지금 5% 이상 들고 있는 외국인한테 7월 1일부로 해서 양도과세를 때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수정안은 일단 발라내기 어렵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청지수를 일단 때려내고 그 나중에 발라내서 환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렵습니다라는 부분으로 계산을 했고요. 연말쯤 돼서 과세 개편안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물러난 케이스는 다시 되돌아오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양도차익 과세 이슈에서는 일단 좀 멀어졌다라는 판단이고, 만약에 시장에서 읽었던 대로 이게 시장에 하락에 미친 요인이 일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에 대한 되돌림은 우리 대한민국 시장의 개별 강세 요인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계산해 봤고요. 간밤 NDF가 소폭 올라서 한 1,090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서 양봉이 좀 길게 쓴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원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튀어봐야 이 구간일 겁니다.
1,090원에서 1,100원 요 레벨을 쉽게 넘지 못할 겁니다 라는 부분이었고 1,050원 깨기도 어려울 겁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올랐다 빠졌다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4, 5% 구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달러 값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튀지 않는 이상 우리 원화가 개별적으로 약세 요인을 갖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통화는 중립적 이슈에 가 있는 상태다. 만약에 여기서 원화의 강세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수급 입장에서는 다시 환차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대한민국 시장의 개별적 강세 요인이 될 거다. 추가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아마 시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이 좀 취약했었던 심리가 좀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또 달러 인덱스 계속 얘기하셨는데 간밤에 또 달러가 좀 강세로 꽤 올랐습니다. 합의되고 나서 아마 좀 반응이 있었던 0.7%나 이 달러 인덱스가 90을 회복을 해서요. 그 부분도 조금 부담스럽고요. 예, 마무리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뭐 여실히 느끼는 점입니다만 역시 종목보단 시장이 문제예요. 종목을 아무리 잘 골라놔도 이 시장 오르고 빠지는 거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먹었다 뱉어내는 케이스가 다반사입니다. 즉 시장이 먼저인데요.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시장을 지금이라도 뒤로 읽을까요? 거꾸로 읽을까요? 라는 부분에 저는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금리가 설사 좀 오른다 하더라도 성장률 단위 금리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이 구간은 찌그러진 구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보게 되면 호조를 보일 때,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 우리가 위기 터지기 전에 얼마나 경기가 호조였어요. 이런 구간이 금리단보다 높은 미국 저 큰 땅덩이에서 나오는 성장률이 금리보다 높게 잡힙니다. 지금이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리만이 지금 시장의 뭐 하락 요인이라고 한다면 전 이거는 뭐 무조건 받아야 되는 조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고 시장이 놓치고 있는 플러스 알파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뭐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제까지 시장에서 열심히 돌아다녀 본 결과 다리만 아팠지 결과가 나온 건 없었다. 펀더멘탈적으로 흔들린 부분 아직 없다라는 의견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계속 고민이 되는 그런 시장 흐름들입니다. 판단에도 고민이 된다는 거죠. 오늘 내일 좀 더 확인해야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